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들이 슬슬 떨어진다. 장 보러 가야 하는데 어제 윤서가 사달라던 게 생각났다. 할머니, 친구들은 색연필 세트 샀대. 나도 사주세요. 그래,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사주지. 내일 유치원 끝나고 사러 가자. 아들은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며느리는 오늘도 늦잠이다. 며느리 방문을 똑똑 두드렸다. 얘 7시 반이다. 일어나야지.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깨워야 겨우 일어나서 출근한다. 며느리는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매일 피곤하다는 말로 시작해서 피곤하다는 말로 끝나더니 부스스 일어난 며느리가 화장실로 뛰어간다. 난 부엌으로 가서 소고기 뭇국에 불을 다시 켰다. 결혼 초에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며 며느리가 부엌 앞에서 머뭇거리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는 젊은 애가 눈치 보지 말라고 내가 다 해주었더니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7년이 지난 지금은 가끔 며느리가 우리 집 외동딸인가 할 때도 많다. 아들 며느리 아침밥 먹여서 출근시키고 남편 출근하고 손주들 깨워서 밥 먹여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내가 밥 먹고 설거지한다. 벌써 몇 년째 매일 아침밥을 3번, 4번씩 차린다. 어머님, 저희 출근할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엄마, 오늘 저녁에 회식이에요. 아들이 넥타이를 매며 현관에서 외친다. 며느리도 저도 오늘 늦어요. 하고 따라 말한다. 둘이 나가고 나면 이제 시작이다. 손주들 유치원 데려다 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하루가 모자란다. 저녁이면 또 허리가 아프다. 병원에 한번 가고 싶은데 병원 갈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파스 몇 장 붙이고 매번 찾는다. 이렇게 7년을 살았네. 친구들은 다들 손주 보는 재미로 산다는데 난 왜 이리 힘든지. 내일은 며느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다. 아들도 이번 달은 승진했다고 했는데 그래, 이제 슬슬 말해볼까? 너희들 돈 좀 모았지? 이제 분가할 때도 됐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손주들은 아직 어리고 그래도 내가 좀 더 봐주면 되는데 하고 또 하루를 보낸다. 나는 올해 67세 된 박정순이다. 딸 둘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막내 셋째 아들도 7년 전에 결혼시켜서 손자 하나 손녀 하나를 내가 키워주며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 매일 똑같은 날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이제는 너무 지쳐서 좀 쉬고 싶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아들 며느리 출근 전에 아침 준비하고 손주들 아침 먹여서 유치원 보내야 하니까. 손주들은 윤서가 7살, 윤우는 3살이다. 남편이 아직 코를 골며 자는데 난 벌써 일어났다. 오늘은 뭐 해서 아침을 주나? 시래기 된장국에 소불고기, 나물, 김이면 되려나? 며느리가 어제 불고기 반찬 해달라고 했었지. 여보, 벌써 일어났어?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에 남편이 눈을 비비며 나왔다. 당신 힘들지. 이러다 아프면 어쩌나. 그렇게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다. 빨래를 널다 보니 허리가 아프다. 6식구 빨래가 매일 산더미다. 놀이터에서 놀다 들어와 흙투성이인 윤서, 거기에 아들 며느리 옷까지. 출근 전 며느리가 빨래거리를 한아름 꺼내놓으며 어머니, 이거 내일까지 빨아주세요. 모레 입고 싶은 옷이 있어서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가 되었다. 어머니, 이 블라우스를 그냥 세탁기에 돌리셨어요? 왜요? 제가 손빨래 해달라고 했잖아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니? 못 들었는데.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제가 오늘 꼭 이 옷 입어야 한다고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떡해요, 이제? 나가야 하는데. 이걸 어쩌니? 내가 민망하고 화가 나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며느리가 화장대 앞에서 한숨을 또 쉰다. 어머님, 제 화장품 정리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건 왜 여기 있어요? 제가 쓰는 비싼 크림인데. 그리고 어머님,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해야 하나요? 힘드신 거 알지만 집에 계시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제 화장대 위에 먼지가 뿌옇잖아요. 그리고 나가면서 아, 맞다. 이 옷도 다려놔 주시고요. 여보, 당신은 이따가 장 봐와. 어머니가 장 보면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오시잖아. 오후에 택배 올 거예요. 제 화장품이니까 자리 좀 정리해서 놔주세요. 하고는 나갔다. 웃으며 답하지만 속으론 조금만 더 참자 하고 되뇌인다. 이제는 나에게 명령하고 부리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저녁 손주들을 씻겨서 재우고 주방으로 들어오니 식탁에서 남편이 내 어깨를 토닥인다. 힘들지? 당신이 고생이 많아. 오늘도 잠자리에 들어가니 허리를 펼 수가 없이 아파 진통제를 먹고 파스를 붙인다. 한의원에 가서 침 몇 번 맞으면 좋으련만 이불 속에서 남편이 속삭인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우리 아들 며느리 얼른 분가하게 도와주자고. 아들도 이제 대리가 됐으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정신이 없다. 윤우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을 못 갔다. 며느리는 윤우가 열이 나도 어머님, 전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자기 머리 세팅하기 바쁘다. 아들 며느리 출근시키고 윤서 어린이집은 남편이 출근을 좀 늦게 하고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윤우 데리고 병원 다녀와서 죽을 끓이고 있을 때 남편이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왜 출근을 안 하고? 윤서, 체육복 입혀서 보냈어야 하는데. 아, 참,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 윤서가 오늘 바깥 활동하는 날이라 체육복을 입혀서 보냈어야 했는데 남편이 숨차게 들어와 체육복을 찾는다. 아침에 챙겨서 보냈어야 하는데 윤우가 토하고 아파서 내가 깜빡했던 것이다. 허둥지둥 체육복을 찾아주고 나니 윤우가 울음을 터뜨린다. 할머니, 할머니. 끓여놓은 죽을 식혀가며 윤우를 업고 달랬다. 손주가 아픈 것도 안쓰럽고 집안일도 훨씬 힘들어졌다. 오늘은 빨래만 5번을 돌렸다. 윤우가 토하는 바람에 이불까지 다 빨았다. 윤서는 미술 시간에 물감을 쏟아서 원복이 엉망이 됐다고 윤서가 학원에서 울면서 나왔다. 할머니, 다른 친구들은 학원 끝나고 엄마가 데리러 와. 가슴이 찡했다. 우리 윤서. 할머니가 데리러 와서 미안해. 애들한테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늦게까지 일하느라 오늘도 아들 며느리 늦겠구나.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며칠 후 오늘은 김치가 떨어졌다. 아침부터 시장을 보고 배추를 절이고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와서 도와주고 있다. 김치 한번 담는 것도 손주들 보면서는 큰일이 되었다. 퇴근하고 아들이 들어오면서 어머니, 또 혼자 김장하셨어요? 괜찮아. 윤우가 또 열이 났다. 윤우는 며칠째 감기가 낫지 않고 힘들어한다. 허리는 아프고 윤우는 업어야 하고 저녁에 남편이 내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여보, 당신 너무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오늘도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다. 어머니, 저녁 주세요. 전 너무 피곤해서. 식탁에 차린 저녁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보더니 여보, 설거지 좀 해줘. 아들이 피곤한 기색으로 설거지를 시작했다. 어머님, 오늘 택배 왔죠? 제 화장품이에요. 자리 좀 정리해서 놔주세요. 저녁을 먹고 나서 며느리는 내게 또 명령을 했다. 자기 방에서 마스크팩 하며 누워서 윤우가 며칠째 열이 나고 아픈데 좀 봐주지 그러니? 병원에 다녀오셨죠? 저는 오늘 피곤해서. TV 보면서 과자만 먹는다. 아픈데도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하는 윤우가 너무 가엾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다. 여보, 내 스타킹 어디 갔어? 어머니, 제 검정 스타킹 못 보셨어요? 옷장을 다 뒤집어 놓고는 아, 여기 있네. 어머니,
정리 좀 잘해주세요. 아, 맞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늦을 거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한다. 오늘은 윤서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윤서를 위해서 엄마가 상담은 가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가 대신 가주세요. 전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좀 늦을 거예요. 여보, 나 갔다 올게. 애들 방 정리는 어머님한테 부탁드려. 현관문을 나서며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오늘도 주말인데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TV만 본다. 어머니, 점심은 뭐예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내게 소리를 지른다. 며느리가 식사를 하며 어머님, 전 내일 샵 예약 있어요. 애들 좀 부탁드려요. 하루 종일 밖에서 자기 관리만 한다. 여보, 나 피곤해. 당신이 해줘야지. 응, 알았어. 하며 아들이 일어난다. 아들이 청소를 시작하자 여보, 욕실 청소도 해. 저녁이 되자 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단다. 어머님, 전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애들 목욕시키고 재워주세요.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가면서도 집안일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밤 12시가 다 되어 며느리는 취해서 들어온다. 남편이 내 옆에 앉았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너무하네. 밤에 일기를 쓰며 한숨이 난다. 회사 일로 피곤하다더니 친구들 만나러 갈 땐 언제나 씩씩하고 주말이라고 아들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손주들 씻기고 이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매일 같은 말을 하면서 친구들 만나러 갈 땐 벌떡 일어나 화장하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기를 7년째 처음엔 눈치라도 보더니 이제는 맞벌이 한다고 너무 당당하다. 며느리가 이제는 나를 식모처럼 부린다. 아들한테 물었다. 예, 며느리는 주말이라도 함께 집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면 안 되니? 집안일은 바라지도 않아. 아이들이 너무 가엾잖니. 집에 있는 날은 피곤하다며 방에서 자고 TV만 보고 있고. 엄마, 사회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아들은 또 며느리 역성을 든다. 너희 돈 좀 모았니? 네,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독립시켜야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다. 이렇게 서러운 건 처음이다. 윤우가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어머님, 애가 우는데 안 보세요. 퇴근하고 들어온 며느리가 어머님, 전 샤워할 거예요. 애들 좀 봐주세요. 욕실에서 나온 며느리 거실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본다. 윤우는 엄마한테 가겠다고 우는데 여보, 나 배고파. 뭐 좀 시켜 먹을까? 아들이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오는데 며느리는 주문앱만 넘긴다. 음식을 시켜서 먹던 며느리가 음료수를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어머님, 이건 제가 먹으려고 사둔 거예요. 애들 먹이시면 어떡해요? 냉장고 자기 칸에 있는 요구르트를 윤서가 먹었다고 화를 낸다. 그리고 아침 며느리 화장대에서 알람이 울린다. 어머님, 제 옷 다리셨어요? 아니, 이렇게 구겨져 있으면 어떡해요? 다림질한 옷을 던지듯 내려놓는다. 어머님, 제 바지는 다리셨죠? 아니, 이건 무슨 주름이 이래요? 한숨을 쉬며 다림질을 다시 시작한다. 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걸 꾹 억누르고 있다. 윤서가 유치원 갈 준비를 하는데 윤서야, 머리 할머니한테 묶어달라고 부탁해.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만 본다. 윤우가 밥을 먹다 흘렸다. 어머님, 애가 밥을 흘리잖아요. 제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해요? 결국 내가 닦아준다. 어머님, 요즘 애들 자는 시간이 왜 이렇게 늦어요? 일찍 씻겨서 9시에는 무조건 재우세요. 7년이 지났는데 매일이 이런 식이다. 이게 엄마인가, 며느리인가, 이제는 며느리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뛴다. 또 뭘 트집 잡으려나 화장하는 시간만 1시간. 여보,
내 머리뒤 좀 봐줘. 잘 말렸나? 아들은 넥타이도 못 매고 며느리 머리를 봐준다. 옷장 앞에서 또 한숨이다. 아, 이거 입을 건데 어머님. 제 블라우스 구겨졌잖아요. 출근 시간 다 돼가는데 옷을 3번이나 갈아입는다. 윤우가 다가가 안기려 하자. 윤우야, 엄마 화장 묻어. 할머니한테 가서 놀아. 손으로 밀어내며 말한다. 부엌 일을 다 마치고 남편과 마주 앉았다. 여보,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남편은 TV만 바라본다. 당신도 봤잖아요. 오늘도 며느리는 애들 학부모 상담도 안 가고 자기 피부관리샵 갔다 왔잖아요. 한숨만 쉬는 남편. 윤우가 오늘 엄마한테 안기려고 했는데 화장 묻는다고 밀어내더라고요.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며느리는 매번 손톱에 화장품의 명품백, 아들은 카드값에 허덕이고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며 아들이 한숨 쉬며 여보, 이번 달도 카드 대금이 아니, 여자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정도 자기 관리도 못해? 그게 며칠 전 일이다. 분가를 할 생각은 있는 걸까요? 남편은 리모컨만 만지작거린다. 여보, 당신이라도 뭐라고 해줘요. 내가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아니면 아들한테라도 얘기를 해봐요. 이제 분가하라고.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냥 좀 더 참아봐. 내가 더 신경 써서 도와줄게. 눈물이 났다. 이제는 정말 어떡하지? 참기만 하다가 내가 먼저 가겠어요. 남편은 한숨만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편도 아들도 다들 며느리 눈치만 보고. 새벽 2시 윤서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윤우는 겨우 4살. 내가 안 보살피면 누가 이 어린 것들을 돌보나. 창밖을 바라본다. 이대로 보내면 애들은 어쩌지? 분가는 시켜야 하는데 돈은 모으긴 했을까?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나 혼자만의 고민인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한숨만 나온다. 손주들 자는 방을 슬며시 들여다본다. 나가면 저 어린 것들은 누가 돌보지? 이런 고민으로 또 한밤을 지새웠네. 오늘도 며느리가 전화했다. 어머님, 오늘도 회식이에요. 애들 재워주세요. 이젠 변명도 안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킨다. 윤우가 열이 나서 보채는데도 어머니, 전 내일 중요한 미팅이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윤서가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회사가 바쁘죠? 가슴이 아파서 대답을 못했다. 달력을 보니 이번 달에만 벌써 12번째 회식. 이래도 되나? 밤마다 애들 재우면서 기도한다. 제발. 우리 며느리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이 가정 지켜달라고. 또 한숨이 나온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앉았다. 식탁에 놓인 윤서의 알림장을 보다가 울컥했다. 엄마와 함께하는 참여 수업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또 안 간다고 하겠지. 거실 벽에 걸린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본다. 큰딸, 작은딸, 막내 아들. 다들 잘 자랐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목이 메어온다.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밤늦게까지 일해도 아침이면 도시락 싸고 운동회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는데 큰딸은 은행에, 작은딸은 교사로, 막내 아들도 대리까지 승진했는데 근데 왜 이 나이에 나는 또 애들을 키우고 있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주들에게 채워줄 수 없는 엄마의 빈자리가 매일 가슴 아프다. 67년을 살면서 내 자식들은 잘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막내 아들은 윤서, 윤우 자는 방을 들여다보며 또 눈물이 난다. 이 손주들은 대체 엄마 사랑을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 7년 전 결혼식 날이 생각난다. 내가 도와주면 되지. 젊은 애들이 빨리 돈도 모으고 그때는 그리 쉽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는 이제 펴지지도 않는다. 병원 한 번 가볼 시간도 없이
밤마다 관절약과 진통제를 몰래 삼키면서도 조금만 더 했는데 오늘 아침 윤우 앉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할머니, 넘어졌어요? 울먹이는 윤우를 달래느라 내 다리는 더 아파왔다. 남편이 물었다. 여보, 당신 얼굴색이 안 좋아. 대답하려는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밤이 되면 내 무릎을 주물러주며 말한다. 좀만 더 참아보자. 오늘도 남편은 조용히 내 곁을 지킨다. 말없이 그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은 아침부터 허리가 평소보다 더 아팠다. 윤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때였다. 어린이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쓰러졌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희미하게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다. 119가 왔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당장 큰 병원으로 가셔야겠는데요. 응급실에 실려왔다. 의사가 MRI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심각해졌다. 급성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신경이 완전히 눌렸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이어졌다.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다. 여보, 척추 신경이 눌려서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지금 수술 동의서 써주셔야 합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아들도 회사에서 뛰어왔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울먹이는 목소리, 며느리는 오지도 않았다. 대신 전화가 왔다. 여보, 어머님 아프시다는데 애들은 당신이 데리러 가. 수술실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며느리의 그 말. 눈물이 흘렀다. 내가 쓰러져야. 내가 수술대에 오르고 나서야. 간호사가 수술 들어갑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데 윤우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아프면 저 애들은 마취가 들어가며 눈물이 흘렀다. 이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저 애들은 누가 돌봐주나. 4시간의 대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다. 박미수님, 의식이 드시나요? 제 목소리 들려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희미한 시야로 보니 남편이 울고 있었다. 여보, 겨우 살았어요. 큰딸과 아들도 옆에서 눈물을 훔친다. 의사가 들어왔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회복하시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며느리가 찾아왔다. 어머님, 재활 치료 받으시고 빨리 쾌차하세요. 제가 벌어야 하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며느리가 병실 밖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나 이제 어떡해. 어머님 아프시다는데 누가 애들 보고 집안일 하고 내가 회사 그만둬야 하나. 당장 하루도 급하지? 숨이 막혔다. 6개월의 재활. 그동안 윤우는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도우미 아주머니라도 구해볼까요? 안 돼. 윤우는 낯선 사람이랑. 며느리가 펄쩍 뛰었다. 아니, 옆에 엄마도 계시고. 내가 아파도 이 가족은 여전히 내 희생만을 바라고 있구나. 밤이 되자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또다시 혼자 울었다. 오늘도 병실 밖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보, 나 이제 진짜 못 살겠어. 회사 다니면서 애들 봐야지. 밥 해야지. 어머님은 언제 퇴원하시려고? 아들의 조심스러운 목소리. 내가 더 많이 할게, 여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잖아. 아프시다고 병원에만 계시면 어떡해? 나는 누가 도와줘? 나도 직장인이라고?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언니들, 나 정말 미치겠어. 시어머니는 병원에 계시지.
나는 살림하랴 애들 보랴.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애들을 데리고 왔다. 어머님, 윤우가 아침부터 밥을 안 먹어요. 제가 어떡하라고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윤서가 조용히 내 손을 잡는다. 할머니, 빨리 나와서 집에 와. 밤늦게 아들이 찾아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아, 괜찮아. 애써 웃어 보였다. 내가 아픈 게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큰 짐이었나. 오늘도 윤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다. 그렇게 내가 퇴원하던 날 남편이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다. 이제는 분가해라.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버님, 지금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들은 누가 봐요? 저희가 지금 무슨 돈으로 나가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돈이 없다니. 7년 동안 두 사람 일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이 사람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데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너희 두 사람 분가하겠다고 맞벌이한 거 아니냐? 제가 번 건 당연히 제가 써야죠. 옷도 사야 하고. 회사 다니는 여자가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너희들 명품백이랑 화장품 값이 얼마나 되는지 나도 안다. 이제 그만 저희 보고 지금 월세로 나가라고요? 말도 안 돼요. 내가 휠체어에 앉아 물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아픈데 누가 애들을 봐준다고 안 나가겠다는 거냐? 일하는 사람도 안 된다며? 어머님이 좀 쉬시다가 나으시면 되죠. 제가 회사 그만두란 말씀이세요? 남편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안 돼요. 저희 보증금도 없고 아직 돈도 더 모아야.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나가야. 당신은 왜 그래요? 여기 있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부모님 재산인데. 재산, 우리가 무슨 재산 있단 말이냐? 아버님,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살다가 나중에 이 집 저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다. 결혼 초의 딸들은 둘 다 먹고 살만해서 나중에 우리 세상 떠나면 이 집은 너희 몫이 되지 않겠니? 라고 한 번 말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났다. 우리는 가진 재산은 별게 없다. 남편이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은 아이들 가르치고 먹고 살았지 겨우 이 집 하나 가지고 있다.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남편은 쉬는 게 무료하다며 근처 상가 경비일을 다니고 있다. 처음 이 아파트를 살 때만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겨우 샀는데 한 번 재건축을 해서 이제는 50억이 넘는 알아주는 아파트가 되었다. 그걸 며느리는 기억하면서 나를 부렸다니. 휠체어에 앉아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졌다. 내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상황인데 며느리는 여전히 나가기 싫어요. 돈도 없고 애들은 누가 봐요? 며느리가 계속 고집을 부리자 평생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일어섰다. 이제 그만해라. 남편의 울리는 고함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7년 동안 내 어머니가 뭐가 됐는지 알아?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회사 다닌다고 매일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고만 했지. 우리 손주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내 엄마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매일 울면서도 한의원 한번 다녀올 시간이 없이 살았다. 알고는 있는 거냐? 아버님, 그래도 제가 월급을. 월급, 뭐. 내 월급. 그럼 7년 동안 밥은 누가 했어? 빨래는? 청소는? 애들은 누가 키웠냐?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매일 밤 회식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토하면 치우는 내 엄마였어. 주말엔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서 애들 우는 소리도 못 들은 채 하고 직장인이면 가정이 없어? 애들은 왜 낳았어? 윤서가 엄마 안아달라고 할 때마다 화장 묻는다고 밀어내던 너 그게 엄마냐? 워킹맘이면 모두가 너같이 한다던 부모 역할도 자식 도리도 아내 자리도 모두 관심 없고
무조건 너 자신만 챙기면 되는 거야? 그럴 거면 너희들 왜 결혼했니? 각자 자유롭게 살지. 아들이 나섰다. 아버님, 너도 마찬가지야. 내 마누라 눈치만 보면서 내 엄마가 쓰러지도록 일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내 엄마를 이렇게 만든 너희들 당장 나가. 며느리가 또 버텼다. 돈이 없다니까요. 저희가 어디로? 그 순간 아들이 서류 뭉치를 던졌다. 이게 뭔지 알아? 내가 7년 동안 산 명품 가방 영수증, 내가 다닌 피부과 기록, 내 카드 사용 내역. 이것도 돈 없다고 할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동안 침묵하던 남편의 폭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40년이 넘게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항상 웃으며 여보 하고 부르던 사람이 지금은 온몸을 떨며 서 있었다. 여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이제 됐어.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이 쓰러지고 나서야 내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며느리는 여전히 버텼다.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말에 남편이 뭘 잘못했냐고? 처음 보는 남편의 분노에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당신 지금까지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 없는데. 내 말에 남편이 내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내가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될 때까진 내가. 남편의 어깨가 흔들렸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서서 굳어버렸다. 평생 온화하기만 하던 시아버지의 처음 보는 분노 앞에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휠체어 뒤에 서서 한숨만 쉬었다. 40년 세월, 처음으로 폭발한 남편의 분노가 이 집의 무언가를 바꿔놓을 것 같았다. 내가 더는 못 참겠어. 남편이 주저앉듯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동안 당신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 봤어. 밤 12시까지 애들 케어하는 거 봤어. 허리 아프다고 울면서도 빨래하는 거 봤어. 그런데 못 본 채서.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왜 참았는지 알아? 우리 며느리가 정신 차리겠지. 우리 아들이 뭔가 하겠지. 그렇게 믿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다. 며느리는 우리 집에 와서 뭘 했어? 아침에 화장하느라 바쁘고 저녁엔 피곤하다, 회식이다, 친구들이다. 우리 손주들은 엄마 얼굴도 보기 힘들었어. 아버님, 그럼 저희 나갈게요. 집 담보로 대출만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전세 보증금만요. 한다 하니까 끝을 보는구나. 앞으로 너희들 일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너는 내 마누라 눈치 보느라 내 엄마가 쓰러지든 말든지 관심도 없지. 허리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내 마누라는 회식이나 가고. 남편의 주먹이 떨렸다. 이제 너는 내 엄마 괴롭히지 마. 돈 없다고? 너희 명품백 하나 안 사면 한 달 월세 값이야. 당장 나가라. 평생 속으로만 삭히던 남편의 분노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에 눈물만 흘렸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쌌다. 며느리 친정집 근처의 빌라를 월세로 얻어서 그렇게 7년의 시간이 끝났다. 짐을 싸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투덜거렸다. 아니, 월세라니 저희 보고 이러시면. 하지만 남편의 무서운 눈빛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서가 내 휠체어 앞으로 와서 울었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윤우도 내 무릎에 매달렸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삿짐 차가 떠나고 집안이 고요해졌다. 남편이 내 휠체어를 거실로 밀어주며 말했다. 이제 당신 좀 쉬어요. 내가 이제 나도 당신 잘 보살필게. 텅 빈 윤서, 윤우 방을 보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제는 시원한 한숨이 나왔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허리 아픈 것도 이제는 수술을 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이제야 정말 봄이 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 순간이 눈에 밟힌다. 윤서는 핑크 원피스를 좋아하는데 오늘도 그걸 입혔을까? 윤우는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이제 나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회복하는 중이다. 아들네는 가끔 연락이 온다. 윤서, 윤우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은 요즘 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에요. 오늘은 산책 좀 할까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물었다. 미순아, 아들네 보내고 허전하지 않아? 아니,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67년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내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키우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다. 아침이면 남편과 두런두런 커피 한 잔 나누는 시간. 베란다에 막 꽃망울 몇 개를 틔운 노란 수선화. 창밖에 꽃이 피고 있다. 봄이 오면 남편과 함께 꽃구경도 가보려고 한다. 이제야 알았다. 내 삶도 행복도 소중하다는 걸. 그리고 나를 40년간 지켜봐 준 남편의 사랑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